자, 오늘 해볼 이야기는 웹소설에서 소재를 고르는 방법입니다. 맞습니다. 오랜만이고요. 일단은 소재. 웹소설에서 소재가 되게 많죠. 회기, 빙의, 환생, 요 회빙안부터 시작해가지고 되게 복수물, 그 다음에 이제 헌터물, 이런 식으로 되게 막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이렇게 큰 포괄적인 장르가 아니라 이런 장르가 아니라 이제 좀 소재입니다. 이제 보통 요 소재로 가면은 그게 있어요. 두 가지쯤으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 일단은 첫 번째, 그 독자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서 좀 자극적인 소재를 써요. 요런 게 있어요. 보통 되게 많이 있죠. 요런 자극적인 소재에서 진짜 근데 되게 극단적인 케이스가 있거든요. 되게 극단적이 된 케이스가 뭐냐면, 붕어가 된 썰품, 이것처럼 붕어, 이게 뭔가 주인공이 붕어가 됨, 이런 것처럼. 이거는 소재부터 일단은 너무 자극적이에요. 확실하게. 그죠? 그러니까 극단적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면 일반적인 웹소설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보면 다른 웹소설과는 다른 게 에 비해서는 확실히 어그로 끄는 건 있어요. 어그로는 끌리죠. 예를 들어 예전에 이거가 되게 막 유명했을 때가 뭐냐면, 내 능력치 이런 거 있었거든요. 이런 것처럼 뭔가 그냥 딱 봐도 자극적인 소재가 있어요. 어그로는 강력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같은 경우가 되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를 보통 이 속어로 어떤 식으로 부르냐, 사드론 빌드. 이 사드론 빌드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재는요 휘발성이 짙어요. 이런 소재는 진짜 휘발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초반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이게 작품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좀 무너질 확률이 높아요. 이게 어느 순간, 그 초반 한 20파도 힘들걸? 20파를 넘는 순간부터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이게 소재가 너무 극단적이어서 그래요. 이게 소재가 너무 극단적이면 휘발성이 강한 소재라고 보통 이러거든요. 이거가 이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뒤에 있는 스토리를 잇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초반에 너무 큰 자극을 줘버리기 때문에 이후에 오는 자극들이 상대적으로 약해져요. 그래서 보통 소재를 잡을 때는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 소설로 이 소재로 쭉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자, 요런 거를 짜야 됩니다. 이게 예를 들어 제 만기풀 같은 경우에는 만년 동안 지옥에 간 주인공이 지옥에 있던 지구로 귀환함, 이런 소재죠. 대충 이런 소재고, 사실 여기서 소재라는 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주인공의 능력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주인공의 권능이 666개, 이제까지 그 만년 동안 하면서 권능이 666개다 이러면은 이것도 그게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죠? 이걸 뭐냐, 666개가 다 나올 리는 없다. 그래서 일단 666개를 생각하지 않고 가셔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씨발 이게 다 나올 리가 없거든? 말이 돼 이게 다 나오겠어? 안 나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토리에 맞춰서 이 필요한 권능을 쓸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요런 소재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를 만들 때 좀 편리해요.
스토리를 좀 만들 때 편리하다 요런 게 있고, 이제 뭐 조금 발전 능력이 적은 걸로 치면 예를 들어 어떤 이게 예시를 들게요. 예시로 주인공이 순간 가속 능력,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이제 이걸 가지고 이 가속 능력을 성장시키는 방법을 막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내야 되잖아.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제목은 뭐 빛보다 빠릅니다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이 주인공의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좀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소재에서. 그런데 내 능력 990 이거를 어떻게 발전시킬지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발전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게 어려워. 이게 그래서 주인공의 능력 같은 거나 이제 소재 같은 거를 잡을 때 이 성장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가지고 주인공이 어떤 식으로 써먹어야 이제 독자들도 주인공의 성장을 이제 개연성 있게 받아들이는가, 뭐 요런 게 있어요. 자, 그리고 앞서 말했던 장르 중에서 이제 소재 중에 당연히 이제 회귀귀환 요런 것도, 환생 요런 것도 들어가는데, 이런 거는 대부분 이게 왜 많겠어요? 이게 되게 많잖아요. 회귀하는 작품들도 엄청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스토리 짜기가 편해요. 편해서 많은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은 호불호도 별로 없어요. 이런 건 호불호도 별로 없어. 그래가지고 많은 거고, 이제 여기서 좀 예를 들어 뭐 극단적으로 나가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 진짜 좀 어그로를 한번 제대로 뽑아볼게요. 그러면 회귀하자마자 천하무적. 자, 이런 식으로 해버려요. 회귀하자마자 천하무적이라는 제목으로 간 다음에 주인공이 회귀 모든 힘을 다 가지고 회귀를 해서 이제 바로 그냥 미래의 적들을 모가지를 3화 만에 다 따버려. 자, 그 뒤는 이거 다음은 어떡하죠? 이 씨발 3화 만에 미래의 모든 적들을 다 죽였는데 그 뒤는 어떻게 할까? 할 게 없어. 맞아요. 할 게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래가지고 보통은 이제 이 회귀귀환 환생의 클리셰가 뭐냐면요, 주인공의 힘이 약해져요. 주인공이 초기화가 돼요. 초기화가. 물론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빠르게 성장하죠. 예전에 1회차에 비교해서. 하지만 어쨌든 이 할 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소재를 잡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너무 극단적인 소재는 사실 안 잡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휘발성이 강한 소재라고 하죠. 강한 소재는 피하는 게 좋다. 제가 말한 휘발성이 강한 소재라는 게, 일단 주인공 먼치킨도 당연히 휘발성이 강한 건데 먼치킨이라고만 해가지고 무조건 휘발성이 강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이게 주인공의 능력 중에서 성장의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 대표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나는 이거 되게 신기했었거든요. 즉사치트라는 이 라노벨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뭐냐면, 주인공이 죽어 라고 하면 죽습니다. 이제 이거를 가지고 스토리를 짜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물론 그 소설은 이걸 가지고 스토리를 짜긴 짰어요. 안 읽어봤지만 어떻게 나오긴 했어. 여튼 이런 것처럼 이런 거가 되게 야, 솔직히 이거를 성장시킨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은. 이게 성장이 되겠어요? 이걸 어떻게 성장시킬지부터가 일단은 너무 머리 아프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림이 안 그려진다고 하죠? 그림이 안 그려진다. 예를 들어 이런 게 있고, 되게 좀 성장의 느낌이 나는 거라면 뭐 그런 거 있죠. 예를 들어 뭐 주인공이 뭐 어떤 힘을 얻었다고 합시다. 뭐 회귀하기 직전에 뭐 전설로만 내려오던 그 무공을 얻어요.
얻어. 근데 완성은 못 시켜. 그 다음에 폐기함. 그 다음에 실패하고 죽은 다음에 폐기함. 이러면은 이게 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러면은 이 무공을 완성시키는 게 이 뒤에 그려지는 그림 같은 게 있잖아요. 어느 정도 성장으로 하는 그림 같은 게, 이런 게 되게 기대감도 주고 이제 독자들을 따라올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인데, 이제 이 무공이 씨발 이거면 안 된다니까. 이게 무공이 이제 이 정도로 즉사 치트 뭐 이 정도로 뭐 갑자기 막 죽어 이러면은 이러면서 이렇게 뒤져버리면은 어려워. 뒤에 스토리를 못 만들어. 그래가지고 이 휘발성 강한 소재 중에서 뭐 예전에 제가 한번 장난식으로 말한 게 있어요. 노벨피아 소설에서 뭐 이렇게 한 거 있거든. 노벨피아식 소설, 그 노벨피아식 휘발성. 여기서 예로 든 게 있어요. 성녀의 팬티가 되었다. 팬티로 환생했다. 아니 전 웃길 것 같잖아. 어그로는 개쩔어. 어그로는 개쩔어. 어그로는 개쩌는데 그거 그 다음에 어떡할 건데? 그 다음에 방법이 없잖아. 이걸로 어떻게 스토리를 짤 거야? 대체 무슨 수로 스토리를 짤 거야? 이게 어렵다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보통 근데 휘발성 강한 소재가 어그로가 좋기 때문에 이런 미래에 대한 준비 없이 그냥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뭐 어떻게든 되겠지 이거 어떻게 안 돼요. 그게 진짜 한 20화만 넘어가도요 작살이 나요. 그냥 정신이 없어져. 그래서 요 소재를 잡을 때 중요한 건 성장성과 이제 성장 가능성과 이거 그 다음에 이거 성장 가능성도 너만 아는 게 아니라 작가만 아는 게 아니라 독자 입장에서도 보이도록 그 가능성이 보이도록 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에 얼마나 녹여낼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예를 들어 정말 소재 중에서 오히려 보통은 스토리에 이제 소재가 섞여 들어가는 느낌이면 소재의 스토리가 아예 맞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걸로는 그거예요. 무한의 기물. 이제 전생검신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해던모처럼 이런 경우에는 소재가 일단은 죽어야지만 완성이 되는 소재거든요. 이게 봐봐요. 무한히 부활할 수 있는, 무한히 재시작할 수 있는 능력인데 주인공이 안 죽으면 그게 안 만들어지잖아. 소재가 없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스토리가 소재에 맞춰져요. 무한의 기물, 그러니까 리제로 같은 경우도 모든 스토리들이 주인공이 죽으면서 시작해요. 물론 이런 작품들의 매력이 있죠. 왜냐면 이 작품들만의 매력도 있고 실제로 엄청 잘 된 작품인데, 이게 단점은 일단 난이도가 존나 높아요. 이거는 왜냐면 같은 장면을 다르게 연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독자들의 그 한계를 잘 재서 이 한계가 올 때쯤에 다음 스테이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요게 좀 어려워요. 요거는 제가 보기에 무한의 기물은 진짜 쓸 수 있는 사람 많이 없을걸요. 진짜 어려워요. 내가 보기에는 웹소설 장르 중에서 아마 제일 어려운 것 중 하나일 거예요. 저 무한의 기물, 무한전생, 무한회기? 무한부활 같은 거? 이런 게 제일 어렵고,
여튼 뭐 요런 식으로 한번 짜는 게 있고, 일단은 결론, 아무리 어그로가 좋다고 해도 너무 휘발성이 강한 소재는 피하자. 요게 일단은 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게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게 너무 그런 거 있잖아요. 주인공이 이런 뭐 주인공 아까 전에 받았던 능력치 999 이런 거가 휘발성이 너무 강해서 이런 것들은 사실 장기적으로 글을 쓸 때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걸 가지고도 잘 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초보자분들이 하기 어려울 뿐더러 대부분에 가면은 스토리가 뒤에 루즈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휘발성 강한 소재는 되도록이면은 피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 여기까지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